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후반기가 1일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면서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역 대동세상을 열겠다. 고 강조했다.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보다는 전반기를 통해 얻었던 도민의 응원과 기대를 자양분으로 전반기 추진했던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플러스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 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더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 계곡 보관 사업을 지속하면서 보건 지역의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의 소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준 뒤 계곡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최근에는 김의겸 경기도 행정일부 지사가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 화성시 제보도를 찾아 일엄 단속 계획을 밝히고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사교, 집값담합,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211.28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경기도의 특수치안 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도 추진한다.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보장만이 아닌 재난, 질병, 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 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공동대응 및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 약품, 기초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조 8,173억 원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 수산자원 남북 공동조사, 백길 복원 및 남북 연결 보행 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남북관계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행사들은 렛츠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DMZ 세계자연유산의 남북 공동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간다. 경기 북,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5년간 제2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으로 LPG 배관망 구축,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농업촌, 생활용수 개발, 주차 환경 개선 등 36개 사업에 총 4,168억 원이 투입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과 경기도 극저 신용자 소액 대출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 가구 건강, 주거 지원 등 사회안 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의 정책 참여, 상호 교류를 지원하고 또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민관협치 중간지원기구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 확대하고 구직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1인당 3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현행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 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개소당 3천만 원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 챔버 운용, 정신응급 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격차 없는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와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연구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 실험에도 들어간다.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 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정책 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의 100여 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실패 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 확대 기업의 지원 자금을 늘린다.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권 경제 공동체를 대상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데이터 산업, 드론 산업,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모두가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는 편리한 교통,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로 실현된다. 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공공성에 기초한 노선권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 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 맞춤형 버스 운영으로 도민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우등형 차량 도입, 예약 전용 등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수원, 용인, 화성 3개시 7개 노선으로 시범 운영한다. 수인선과 진접선, 신안산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회복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만 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환경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누구나 문화를 누리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비대면 평생학습 체계도 확산한다. 도민 안전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스마트 통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경기도형 산업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다음은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7월부터 도에서 생산, 유통, 판매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비유전자 변형식품을 인증하고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도민에게 원하는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 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비유전자 변형식품 관리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전국 최초의 인증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인증 절차는 경기도지사 인증 희망업체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가 현지 출장을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하고 적합 제품에 한해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을 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산 원료 사용업체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 품목은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대상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전업, 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와 사업장은 취소 결정일부터 6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 도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제품을 학교 급식 식자재로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증 참여 희망업체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학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실태 감사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3곳 가운데 한 곳은 고장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479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 충격기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난 것이어서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현재 2,908개 의무 설치 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조사, 철도 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조사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자동심장 충격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였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 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나 지났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시, 군, 구 보건소의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할 예정이며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구 감사총괄 담당관은 자동심장 충격기는 도민이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3곳 중 한 곳이 불량이었다며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 실시 전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특정 감사 사전 교육을 실시해 감사 참여자의 감사 역량을 강화했다. 또 시민감사관 29명과 협업해 사전 교육부터 감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생활적 폐 개선, 도민의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 장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